특강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특강.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못하게 되네요. 예고했듯이 오늘 특강은 트랜스크립션, 보통 필사라고 번역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제일 큰 틀을 이제 먼저 설명할 거예요. 한영민 학원에서 영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 내에서 이 필사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필사라고 보통 정의 내린다고 할 때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필사는 보통 무슨 뜻인데, 지금 한 선생님이 오늘 얘기할 필사는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저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선생은 엄청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실용적인 사람, 엄청 실용적이야. 전혀 막, 그리고 이론이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 정말 싫어해요. 왜 공부하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게 뭔 소리야?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조언을 드릴 때도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려요. 다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만큼 안 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충분히 시간이 투자되지 않아서예요. 근데 그 충분한 시간을 투자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말은 그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투자가 되지 않았고 이걸 얼마나 꾸준히 하면 분명히 그 효과를 볼 거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이 이제 수긍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연습이 부족했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투자됐구나. 그럼 이걸 좀 더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특강을 듣고 바라건대는 정말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이 중에 오늘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특히 강조해 말씀드린 건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학습에다가 매일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시간표를 짜서 적용하시면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혹은 상담을 통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인데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특강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자료 만들어 온 거 다 보고 계시죠, 지금?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큰 그림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저쪽에 전달해 주세요. 큰 그림부터 얘기하자면 영어를 배우는 것의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나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모사하는 것이다, 모방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에 외국어 배운 건 모방하는 거예요. 누굴 모방하는 겁니까? 원어민의 말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하죠. 그 받아쓰기도 모방의 과정이에요. 또 문장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방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필사라고 하는 방법 역시 모방의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밑에 1번 정의 내려온 거 한번 보시죠. 1번하고 2번 이제 이게 영영사전에 있는 정의인데요. 사전마다 다르겠지만 똑같이 정의 내려요. 1번 보세요. 1번에 있는 정의를 읽어보시면 이게 녹취록 작성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녹취록 만든 다음에 그 녹취록을 듣고 문서로 작성하는 거 있죠. 소리로 들은 걸 글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래 어근이 트랜스하고 스크라이브죠. 스크라이브는 손으로 쓴다는 얘기고 트랜스는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소리를 글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필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편곡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거 체보한다는 의미기도 해요. 체보라는 말 아시죠? 네, 음악을 듣고 그걸 악보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뭔가요? 소리로 들은 걸 문자화 시킨다는 얘기. 이게 필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리로 들은 걸 문자로 바꾸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우리가 학습 방법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면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자를 문자로 바꾸거나 문자를 소리로 바꾸거나 소리를 바꾸거나 소리를 문자로 거꾸로 헷갈려. 소리를 문자로 바꾸거나 문자를 소리로 바꾸거나 소리를 내 소리로 바꾸거나 글자를 내 글자로 바꾸거나 몇 가지? 네 가지죠. 이걸 다 영어 학습에서는 트랜스크라이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의 한 선생의 학습을 위한 구분법이지 누가 정립해 놓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한 선생님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무도 이론화 시키지 않았어요. 내 이론이에요, 내 이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하는 거는 지금 트랜스크립션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세요. 받아쓰기 역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트랜스크립션이에요. 소리만 여러분 받아쓰기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를 듣고 소리로 그 글로 적을 때 되면은 소리 난 대로 적었더니 이상 결과물이 본문하고 달라진 적이 많았죠. 그 왜 달라졌나요?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구조를 파악하게 돼서 내가 적어내는 것들이 점차 얘네가 의도한 대로 적어내게 돼서 결국 얘들처럼 나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받아쓰기가 가장 기본적인 필사의 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받아쓰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 나온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영어로 작성된 글을 한 문장씩 읽고 바로 옮겨 적는 일. 이게 필사의 우리가 영어 학습에서 필사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지칭합니다. 자, 문장 하나를 읽고 그 읽은 문장을 바로 덮어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그대로 리프덕션 하는 거예요. 다시 적는 건데 이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단어 하나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의 틀만 기억해서 틀을 틀리게 하지 않는다는 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할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문장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보여드린 다음에 20초를 보여드린 다음에 지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움과 동시에 어디서 보시냐면 거기 옆에 여러분 메모지나 아니면 제가 공란 만들어 놨죠. 이 페이지에다가. 거기다 한번 문장을 써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문장을 보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장의 틀을 이해하고 그걸 기억했다가 쓰는 건데 똑같이 써야 된다라고 단어의 순서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문장의 구조와 어떤 문장의 구조와 의미는 전하라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20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0초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작. 자, 적으세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이게 복사가 안 되지? 이게 왜 자꾸 이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 왜 이러냐 진짜. 내가 여기다 써가지고 옮겨드릴게요. 복사 안 됐어. 아, 아니, 줌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자, 갑니다. 어, 어. 갑자기 얘가 또 맛이 갔어요. 잠깐만요. 됐다. 자, 읽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써보세요 이제. 다 쓰셨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민동희 씨가 한번 쓴 거 불러봐 주세요. TV news. It seems like all the world's leaders
All of the world leaders. Okay. The world인가요? world인가요? Okay. Leaders. Goldman in black suit. suit이에요, suit예요? suit. 오케이. 그다음에 끝났나요? 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다르게 적으신 분. 예, 뭐라고 적었어요? 올드를 빼고 올드 빼먹었다. 아, 그리고 이거를 dark suit라고 적었다. 오케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if 대신에 when을 적었다고 합니다. 네. if 대신에 when을 적은 이유는 뭘까요? 문장 구조만 보다 보니까 if가 when으로 바꿨는데 when으로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구조를 잘 따라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in black suits가 아니라 원래 뭐였죠? dark suits였어요. 근데 의미를 지금 떠올린 거니까 dark를 black으로 바꾼 건데 이 black으로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black으로 바꿔도 말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in a dark suit을 쓰신 분들은 틀리게 적은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old man이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dark suits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dark suit이라고 적죠. 그러면 아 남자들이니까 suit가 열어버리니까 dark suits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적은 분들은 아 그래 앞에 나온 게 남자들이니까 dark suits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실수가 사라져요. 그리고 옆에 복수가 나왔는데 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 맞아. 아, 당연히 남자들이지.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 다시 해볼게요. 아, 이번엔 조금 긴 거로 가볼게요. 조금 긴 거는 좀 길어봐야 얼마 안 기네. 이거 하면 되겠네 뭐. 이번에는 복사가 됐을려나 모르겠다. Please, come on. 자. 아, 진짜 미치겠다. 이게 복사가 안 되지? 오케이. 자, 준비됐죠? 갑니다. 됐어요.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자, 윤수인 씨가 한번 불러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뒷부분 못 적었는데 옆에 잠시만요. 딴 데 갔다 올려. 지금 괜찮으세요? 네, 다시 불러보세요. 네. He went through an alcohol detox program. Attended in Alcohol Anonymous program. Alcohol
anonymous anonymous program 그 다음에 and tried to use willpower. and tried to use willpower. 네, 거기서 끊겼어요. 끝났어요? 네, 보세요. 이렇게 쓴 게 맞나? 틀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건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예, Alcohol Anonymous Meeting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Meetings라는 말하고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큰 차이가 없지만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복수를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Meetings를 프로그램수를 바꾼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수를 복수를 단수를 쓴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사가. 그죠? 근데 본인이 쓰면서 관사를 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확인하면 관사 뺐네. 이런 걸 여러분이 인식해 가는 거예요. 계속하면 이게 이게 글 하나 하는데 이게 한두 개 나오겠어요.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글 하나만 하는데도 단복수 틀린 걸 내가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는 거지. 또 달리 뭐가 틀렸나요? To stop? To try to stop이요? Stop. Use his willpower. His willpower to stop binge drinking. 이거 맞나요? 그렇죠. 보세요. 원래는 이게 tried using willpower였고요. willpower to stop himself from이었어요. binge drinking. 오케이. Try to use his willpower to stop himself from binge drinking 맞아요. 그리고 tried 한 다음에 try to가 아니라 tried using 이라고 썼어요. From binge drinking.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거하고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쓴 거하고 차이를 보고 왜 이 차이가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이 필사 연습의 핵심이에요. 자, 또 첫 번째로는 try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예요? Try to use하고 try to using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건 한번 해본 거지. 근데 try to use는 제대로 한번 그렇게 해본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내용상 여러분 읽으면서 try to using이라고 쓴 걸 딱 여기서 간파를 했어야 됐어. 이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래 의지력 한번 써보지 뭐 이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그 느낌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치려고 할 때 try 다음에 to를 쓰는 게 더 익숙하니까 그냥 try to 써버린 거지. 그럼 처음 읽을 때 그 내용을 놓쳤다는 거예요. try to using의 내용을. 또 하나 willpower라고 쓴 분이 있고 his willpower라고 쓴 분이 있어요. 이게 없었어요. his willpower는 자신의 의지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력을 썼다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썼다는 걸 보고 여러분 처음 읽을 때 try to use willpower라고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 있으니까 his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willpower가 그냥 추상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걸 놓쳤다는 거죠. 또 stop binge drinking이라고는 썼지만 stop oneself from binge drinking이라고 쓰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무슨 뜻이냐면 stop 뭐 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stop yourself from을 쓰는 거 익숙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나는 근데 항상 보니까 stop binge drinking이라고만 쓰는구나. 자, 그럼 지금 두 문장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써내는 거 못 써내는 거 혹은 비슷하게 써내지 구조는 맞췄지만 조금씩 틀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비교해가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큰 틀을 맞추라고 했죠. 그럼 지금 두 번째 적은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필사를 처음 하실 때는 이제 큰 틀을 잡으라고 할 때는 저거 큰 문장 말씀 뭐 하고 그리고 뭐 했다. 요거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만 남긴 다음에 내가 그 전체 큰 틀을 맞추는 상태에서 그 의미를 떠올린 다음에 내가 써보고 원래 옛 거랑 내 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만 익힌 다음에 그 틀 안에서 내가 이해했던 의미를 떠올려서 내가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He went through an alcohol detox program, attended alcohol meeting. 거기까지 보고 나서 he went through an alcohol. 이거는 필사 연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단순히 그냥 사진 찍는 거지.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SO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SF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읽고 나서 쓰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왼수루까지 들려. 모르겠어. 왜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아. 문장 구조가 길어. 그러면은 이런 자료는 본인에게 필사 자료로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큰 틀을 처음에 봤을 때 이해해내서 큰 틀을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고, 또 문장을 딱 봤더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네. 디톡스 처음 봤네. 이거 그리고 알코올릭스였죠. 알코올릭스 나누면서요. 네, 알코올릭스 나누면서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러면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쉬운 걸 해야 돼. SO 분들에게 추천하는 과제 그 자료는요. SO 그 우리 수업 자료이거나 아니면 SO 2.0류의 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장 구조가 크게 길지 않고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사의 특성상 너무 짧아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외워져 버리거든. 그래서 글을 읽고 글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써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데 읽고 이해 못하는 수준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의 경우에는 한 문장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해? 두 문장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문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두 문장으로 늘려보게 되면은 그 문장하고 문장의 연결고리도 생각해야 되겠고 중간중간에 있는 소소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할 게 많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자꾸 틀리게 쓰는 거, 관사 빼먹는 거, 여기다 소유격 써야 되는데 자꾸 더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갈 수 있고 고쳐갈 수 있어요. 아티클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기가 쉬워.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 이만한 방법이었어요. 글을 좋은 방식으로 고치는 게. 자, 다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요거는 첫 번째, 너무 어려운 걸 고르면 안 된다. 두 번째, 너무 쉬운 걸 고르면 안 되므로 고를 때 내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한 문장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는다. 그럼 두 문장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해보고 내가 왜 본문하고 다르게 적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스라고 적었는데 미팅스를 프로그램스라고 적은 거는 전혀 하등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관사를 빼먹는다든지 구조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게 문제인 거야. 그걸 여러분 비교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받아쓰기에는 또 다른 라이팅 공부고요. 틀리는 것들을 잡아주고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스탑 빈지 드링킹이라고 쓴 것처럼 원래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만 쓰려고 하는데 그걸 다채롭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라이팅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교재 오늘 그 자료를 보세요. 두 번째 걸 지금 연습해 본 건데요. 문장 구조나 기대 효과라고 써 있죠. 전치사, 관사 등을 사용할 때 좀 더 오류 없이 정확히 적어낼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얘기고 단점은 뭐냐? 세세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 말을 써내는 연습이 아니므로 수동적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디까지나 완전 모방이죠. 그러니까 이건 받아쓰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바꾸는 것뿐이야. 문법을 더 맞게 하고 더 좋은 역을 쓰게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내 이야기를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자칫 단기 기억에 의존해 그냥 습관적으로 옮겨 적게 될 수 있다는 건 아까 단어의 개수가 너무 작거나 너무 쉬어버리게 되면 자꾸 단어 순서를 외우려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계속 스스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꼭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이 좀 지나면 몇 주, 1, 2주, 2주, 3주 지나면 반드시 이거에 빠져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의점이라고 요약해 놨는데 반드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분량으로 따지 말고 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공부 못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원래 있잖아요. 그거에 해를 줄 만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료를 구할 때 MO 이상 되는 분들은 여기 써놓지 않았나? 저 밑에 보세요. 뉴욕타임즈의 헬스 부분에 있는 웰 코너. 웰이라는 코너 아세요? 뉴욕타임즈에? 네,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위에 테크 있고 오피니언 있고 다 이렇게 쭉 나눠 있는데 헬스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요. 헬스 안에서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중에 웰이라는 코너가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코너냐면 예를 들어서 홍삼은 진짜 건강에 좋은가?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문장이 만만치 않아. 비교적 길어요. 그리고 단어가 지나치게 테크니컬하지 않아. 비교적 쉬운 걸 골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문장, 두 문장씩 나눠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이고요. 본인 수준에 맞는 그런 글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어디 있냐? 두 번째 보세요. 모양을 눈에 외워 그냥 목적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스스로에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혼란의 초점이 벗어난다. 너무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글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 영화 대본. 대부분의 경우 그거는 필사의 자료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영어 숙달도가 낮은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는다. 받아쓰기가 더 낫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게 될 그 뭐냐 입으로 필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으로 필사하는 부분은 비교적 쉬워도 상관없어요. 예,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신문기사를 택하되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주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사건 보도나 정보 제공이 목적인 기사들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해. 철학적인 얘기하게 되면 내용 이해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바로하고 틀린 실수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표현들을 익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엄청 중요해요. 같은 발상인데 두 번째 거는 글을 보고 글로 옮기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소리를 듣고 소리로 옮기는 거야. 이게 쉽겠어요? 글로 읽고 글로 옮기는 게 쉽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난이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야 되겠죠. 근데 이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다 상대적인 얘기예요. 입시반 수준의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용하라는 자료하고 SO 분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모든 입시반이나 이런 반을 떠나서 이걸 저는 입필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어폐가 있죠. 필사는 글을 옮기는 건데 입으로 필사한다는 게 이렇게 적을 수도 없고 자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리를 소리로 옮겨서 말한다는 측면에서 트랜스크립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윈피키드류의 책 소리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훌륭한 영어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책이 있다죠? 있나요? 세온단이구나. 이름을 까먹었네. 그 세온단과 같은 책들, 음원 있는 책들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따도 얘기했지만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요, SO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SO 2.0 교재 자료를 듣고 입으로 필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당연히 어렵지. 왜냐하면 딱 그래 오늘부터 이 필사를 해야지. 딱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럼 필사가 안 되겠죠, 이 필사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 학습을 마치고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서 통암기 하기 전에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연습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O에서는 수업 끝나고 복습 끝나고 다 통암기 하라고 하죠. 근데 통암기 하기 전에 한 번씩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SO 교재 자료 중에서도 리딩 자료는 조금 어렵고 리스닝 자료는 좀 쉽죠. 그럼 리스닝 자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번에 입에 붙여서 따라하는 분량을 문장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 자료는 문장이 비교적 길고 어려우니까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하는 거지. 윈피키드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한 번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미 암기한 거는 볼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미 암기한 거는 이건 필사 과정이 아니라 그냥 암기했던 걸 되뇌이는 셈이 되는 거니까 한 번 학습을 완료한 거를 하시고 받아쓰기도 선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학습 그 이필사 자료를 쓰려고 한다면 받아쓰기를 너무 자세히 해버리게 되면 생각이 나버리게 되니까 이필사 효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달도가 된 사람들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갖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성 씨, 마이크를 갖고 있어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지금 음원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 한 문장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 다음에 본인이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글로 할 때보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영어로 말해낸다는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자,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잘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은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해보세요. 갑니다. 다른 분들도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려드릴 거예요. The reason I don't see things changing between me and Rowley is because he's already found himself a replacement friend. 예, 무슨 왜 이렇게 쉬운 걸 시키냐 이런 얘기신가요? So one thing that I don't see between me and Rowley is that Rowley
오케이. 좋아요. 비슷하지만 틀렸죠. 근데 지금 딱 내용을 보면은 의미,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문장의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았어요. 처음 한 번 문장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 듣고 따라야 되지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들으세요. 근데 이제 한 3-4번 들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되면 단어를 외워버리게 되니까. 자, 지금 라울리 어디 갔어요? 라울리. 자, 그럼 라울리가 해보겠습니다. 라울리가 리플레이스먼트 프렌드를 찾았으니까. 자, 방금 해볼까요? 한 번 다시 들을게요. The reason I don't see things changing between me and Rowley is because he's already found himself a replacement friend. The only reason I didn't find things changing between me and Rowley is because he always found the replacement friends. 자, 보세요. 비슷하긴 했는데 지금 목소리 너무 자신감이 없고요. 또 이제 문장의 의미가 이해되잖아요. 라울리하고 나 사이가 지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놈이 내 땜빵을 이미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이 틀은 여러분이 잡은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e reason I don't see things changing between me and Rowley is because he's already found himself a replacement friend. 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라울리가 뭐라고 했냐면 the only reason I see things don't change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he found a replacem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found a replacement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He found himself a replacement friend라고 했죠.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I found myself a replacement friend. I got myself a birthday present for myself. 이런 문장 구조를 내가 잘 떠올리지 못한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소리로 하고 입으로 하는 거니까 더 어렵고 또 입에 순발력이 입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힘들다고 하면은 내용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번 학습한 상태에서 외우기 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좀 더 긴 거. Whenever I go by Rowley's house, he's out in his front yard throwing a football or a frisbee with a guy who looks like he's in high school or college. 자, 마이크를 앞으로 줘보세요. 네. 자,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까 쓰기 할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큰 틀을 일단 이해하시고 나서 내가 그 틀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데 틀은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Whenever I go by Rowley's house, he's out in his front yard throwing a football or a frisbee with a guy who looks like he's in high school or college. 마이크 켜시고 다 올려야 돼, 다 올려. Whenever. Whenever I was called into Rowley's backyard, Backyard. Okay. he was throwing a football Or frisbee. frisbee. 한다면 아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입시반이 한번 그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담 씨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입시반이니까 그래도 어깨에 이제 부담을 좀 갖고. Whenever I go by Rowley's house, I always see him throw a football or a frisbee to a guy who looks like he's in a high school or college. 오케이, 상당히 비슷하게 구조를 잘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력이 좋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잘 안 새겼으니까 안 들린 거고 따라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 하다 보면 이러한 틀들이 조금씩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박이담 씨가 한 거랑 Whenever I go by Rowley's house, he is out in his
yard throwing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throwing a football or frisbee with a guy who 아니면 되실 거예요. Looks like he is in college. He is in high school or college. 아까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다가 어가 들어가고 여기가 어가 들어가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단 씨 나름대로 여기다 어를 쓰면 안 되는데 썼다라는 것을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겠고요. 구조는 잘 잡았어요.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Whenever I go by Rowley's house, he's out in his front yard throwing a football or a frisbee with a guy who looks like he's in high school or college. 예, 틀렸죠 나도. 여기다가 빠지고 front yard 정도 빠졌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한 2번, 3번을 들었는데도 아예 단어 안 들리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거나 아니면 학습을 한 상태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얘네 집에 가면 얘가 항상 보면 he's out in his front yard throwing이라고 할 때 이런 구문 잘 못 쓰겠죠. He's out in his yard throwing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듣고 이해했어도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시 들어보고 말하고 이제 이 필사의 핵심은 절대 대본을 안 보는 거예요. 대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서 그냥 눈으로 보고 해석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 안 보고 소리로만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2번, 3번 듣고 나서 안 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필사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들어서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듣고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 필사를 정하는 건데 역시 이거는 앞에 글을 읽고 다른 글로 적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 조정이 잘 돼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어떤 노력도 아닌 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쉬운 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걸 하나만 더. 어떤 걸 해볼까? 요걸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A male firefly glows above a field on a... 아니요. 요거가 아니었는데. In fact, I love it so much that I like to learn a new language every 2 years. 모르겠나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조금 한 단어만 빼고는 다 정확했어요. In fact, I like it so much. I like to learn a new language every 2 years. 너무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2년에 한 번씩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들었을 때 그거를 따라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 번 듣고 바로 따라해 보는 거. 근데 이걸 듣고 똑같이 따라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암기까지 하는 거 우리가.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쉽다 그러면 이걸 2문장씩 끊어서 하고. 테드 연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비교적 수월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난이도 조정을 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 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한다. 그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상관없으니까 많고 적고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플루언시를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에 맞게 빨리빨리 떠올려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데 받아쓰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고 받아쓰기나 필사보다 손으로 하는 필사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바로바로 떠올려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플루언시가 늘어간다는 것은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과정이 빨라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비교적 압축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누리려면 좀 더 능동적인 노력, 뇌를 더 혹사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필사라는 노력이고 이거를 나 역시 했던 방법들이고 이게 처음에 문장을 암기만 하다가 조금씩 이걸로 변화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종용하기 시작했던 것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자료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에 시간을 딱 마련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라고 지침 주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실력이 다르잖아요. S2.0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실력 때문에 문제인 거고 테드로 하라라고 하면 SO 분들 같은 경우는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안한 것이 실력에 맞춰서 본인이 너무 어렵다면 이 필사는 아예 하지 말아버리거나 하긴 하되 통암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내 영어인 것처럼 듣고 되뇌이는 걸 여러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필사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거기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 그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해하신 거죠? 이따가 끝날 때 제가 질문 받을 테니까 혹시 구체적인 좀 어이없었다고 생각하는 질문까지 다 하세요. 이따가. 3번 보세요. 기대 효과, 문장 구조에 대한 능동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말을 구성해내는 속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빨리빨리 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거나 애초에 쓰기만 하던 구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조의 고조가 뭐야? 고등어 조림인데 고조는 고조의 영어를 입에 담아 말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쓰기 아까 필사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건 훨씬 더 능동적인 노력이에요. 단점 근로할 때와 대동소이 똑같아요. 주의점 반드시 매일 이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매일 정해놓고 하되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는데 필사에 1시간 하고 이거 2시간 하고 이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시간 조정을 잘 하시고 분량으로 정하지 말고 시간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것도. 또 근로할 때와 달리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로할 때도 틀을 맞추는 거지만 이건 더더욱 틀만 맞추시고 다른 걸 내용어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그래 저렇게 해야지라고 욕심을 갖고 바꿔서 또 말해보는 거야.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근데 글 같은 경우 글로 할 때는 어때요? 그걸 고쳐보고 그걸 보고 내가 느끼고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해볼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쓰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글로 할 때하고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단어들만 포함시키고 말을 빠른 속도로 완성해야 된다. 빠른 속도로 완성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한 문장씩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문의 난이도 스스로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두세 문장으로 늘려서 연습한다. 요거를 길게 하는 게 이걸 더 길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1, 2월 달에 입문반이거든요. 입문반에서 영영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영 요약이 바로 요것을 좀 더 늘린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I love learning foreign languages. In fact, I love it so much that I like to learn a new language every 2 years, currently working on my 8th one. When people find out about me, they always ask me, how do you do that? What's your secret? And to be honest, for many years, my answer would be, I don't know. I simply love learning languages. But people were never happy with that answer. They wanted to know why they are spending years trying to learn even one language, never achieving fluency. And here I come, learning one language after another. They wanted to know the secret of polyglots, people who speak a lot of languages. 자, 여기까지 들려드린 다음에 이걸 갖다 마이크를 주고 자, 본인 영어로 바꿔보세요. 이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남았을 때 여러분 언어가 마련이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연습이 돼요. 그래서 초기 단계 연초에는 영영 요약하는 걸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이미 지금 그 입필사 하는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입필사 하는 연습이 돼 있는 분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소위 해외파예요. 해외파 사람들은 문장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미 그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영영 요약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국내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 입에 영어를 당하면서 말해본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문장 구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나올 만큼이 돼야 되는데 받아쓰기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연습시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맘만 먹고 이제 정말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 새벽 6시까지 내일부터 오시고 퇴근 10시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저녁 시간은 6시부터 6시 2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실에 다 넣어놓고 시간대로 채찍 갖고 가지고 외워! 필사! 빨리 해! 뭐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루에 채워야 될 시간을 다 채우게 막 만든다. 물론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채워야 될 시간을 혼자 하게 되면 다른 거 뭐 하다 못 하니까 결국에는 채워지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1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연히 안 늘지. 안 는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을 최대한 균형 있게 잘 쓰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공부하고 단어 정리하고 복습만 해요. 문장 외우라고 하면 글자 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글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 노력의 일환으로 매일매일 중얼거리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얼거리하고 매일매일 각을 쓰는 것까지 더 합쳐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단순히 듣고 읽고 단어 정리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쓸 수 있다면 분명히 말하고 쓰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빨리 늘을 수 있어요. 물론 훨씬 빨리라고 해서 갑자기 이거 하는 순간 3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영어가 들리고 이러진 일은 벌어나지 않겠지만 조금씩 떠오르는 구문들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윈피퀴즈나 세운다 말씀드렸고요. NPR 뉴스나 테드 연설 중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교보문고를 안 가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윈피퀴즈하고 3.0 툴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또 다른 자료들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다면 그거를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또 이번 다음에는 게시글 같은 걸 써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글 하나를 못 읽고 덮은다는 글요. 이것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너무 덥네. 에어컨 잠깐 켭시다. 누구시? 아까 첫 번째 필사의 방법이 뭐였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받아쓰기였지. 네. 두 번째가 글 한 문장씩 읽고 그대로 옮겨 적는 거 꼼꼼하게. 세 번째가 소리를 듣고 내 소리로 내 이야기로 바꿔보고 확인해 보는 거. 네 번째는 전체 글을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이건 MO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MO에서 하고 있는데 MO에서 하는 건 꼼꼼하게 다 막 사전 다 찾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전 다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글을 하나를 내가 쭉 신경 써서 시간을 예를 정해놓고 5분에 10분 정해서 쭉 읽어. 그다음에 덮어. 그다음에 그 글을 예를 들어서 5달락짜리다. 그럼 5달락짜리를 한 7, 8문장, 한 8, 9문장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잘 잡아서. MO에서 하는 것들을 수업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제일 도움이 되냐면 통역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전에. 글로 보는 게 더 쉽죠. 그래서 그 틀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언급했을 거예요. 저도 통역대학원 준비를 하려고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에 갔을 때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읽었는데 아무리 단어도 모르는 게 없고 문장 구조도 어렵지 않은데 읽고 나서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 요약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글로 써보기 연습했는데 영한 요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하나 단락하고 단락을 요약한다고 할 때는 그냥 단락의 의미를 한 단락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사실 고리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장하고 문장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입시반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문장 쓰고 이 문장 썼는데 전혀 관계없는 문장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 요약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영어로 써보는 거는 또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것처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 연습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방법은 2번과 3번이라고 했죠. 이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난이도가 무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숙달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이걸 하게 되면 대부분 시간 낭비가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토익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600반 이런 반이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없는데 옛날에 토익 시험이 한참 유행했을 때 600반인데 600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600점이 목표라는 반이에요. 나는 600반이 600점이 듣는 반인 줄 알았더니 600점이 목표라는 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600점이 목표지? 이게 잘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600점이 목표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토익이 바뀌었나? 한 6,000점 만점, 그러니까 600점 만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앉아 네 명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막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 틀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에 3명이서 요약하게 스터디를 했는데 서로 다 몰라. 요약 스터디는요. 이게 사전만 주어지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난이도를 낮추게 되면 차라리 그거는 필사하는 거거나 이필사하는 게 훨씬 낫지 요약으로 갈 필요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 2, 3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번은 어차피 지금 받아쓰기는 제가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4번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그 내용이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이 늘어갈수록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하시게 될 거니까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시간을 처음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막 2시간씩 막 하다가 막 다 쎄하고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만 들여가지고 하루 30분씩만 해봐도 조금씩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받아쓰기 때와 비슷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 지금 Women in World Politics는 요거는 제가 다른 그 연습하시라고 글을 뽑아온 거예요. 이거 쓰기 필사 연습하시라고 조금 쉬운 거를 뽑아왔어요. 그리고 어딨냐? 그 뒤에 alcohol abuse is on the rise 이 부분 있죠. 이건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이것도 필사에 써보시라고 최근 기사인데 가져와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SO 2.0 그 윈피 음원은 흔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필사에 추천하는데 윈피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 해보신 분들 뭔 거 같나요? 윈피 키드의 가장 큰 장점. 재밌어. 그래 재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재미가 없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윈피 키드가 정말 재미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장점 뭐 없을까요? 영어스럽다. 구어체다. 표현이 다양하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스럽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 he is always out in his yard throwing a frisbee or football with a guy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우리식으로 떠올리면 절대 떠올리지 못할 만한 구문들이라든지 또 아이디어 전개 순서가 아주 좋아요. SO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구문들이. 그래서 그 이필사로 하기에 상당히 좋은 구문들이에요. 그거 말고 이게 재미없다.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책이기도 한데 그 윈피 키드가 남자아이라면 독다이스는 여자아이예요. 단점은 뭐냐면 슬랭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말이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1권을 진행했었어요. 옛날에 1권을 수업으로 진행했었다고요. 실패했어요. 이제 한 선생 입장에서 실패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이 안 와요. 네,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쓸 수 있는 학습자료도 좋은 학습자료니까 이것도 좋은 대안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아셨으니까 교보문고 당장 가서 음원 있는 거 찾아보시면 이필사로 쓸 수 있는 거, 필사로 쓸 수 있는 거 상당히 많고요. 교재는 넘쳐납니다.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필요하거나 하면 쪽지를 보내주시거나 답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매일 연습하도록 제가 종용을 했다면 오늘 특강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 서둘렀다. 네. 네. 이 필사를 할 때 대본을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안 들리는 부분이 너무 있어가지고 안 된다든지 연습이 어느 정도 한 그러니까 입으로 3-4번 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리고 어느 부분을 내가 못 쓴다는 거 알아서 그걸 내가 입으로 몇 번 되뇌어봤어. 그럼 그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대본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문장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면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면 이거는 외우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들어보고 해보고 안 들린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 해보고 내가 떠올렸던 게 뭐가 틀렸는지를 인지하고 본문이랑 확인해보고 난 이때 이렇게 못 쓰는구나 이렇게 써봐야지라고 해서 듣고 한번 따라해보고 또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넘기는 게 핵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2.0 같은 경우는 통함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강요를 하죠. 수업 시간에. 통함기를 강요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필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듣고 오세요. 그러면 많이 안 듣고 와요. 근데 받아쓰기 하고 오세요라고 하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당장 이거 통함기 하려고 했더니 다른 것도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윈피키드를 새로 하시되 통함기 하는 부분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 통함기 시간이 훨씬 줄어들면서 이 필사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통함기가 주는 모든 장점들은 취할 수 없지만 이 필사가 주는 장점들을 취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통함기 부분을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이렇게 완벽한 설명인데 질문이 있을 리가 없죠. 저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누가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상인 씨? 네, 질문 있는데 네. 필사가 끝난 문장은 다 외워야 하는 걸까요? 필사가 끝난 문장 아니에요. 물론 아니죠. 외우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필사는 필사에서 끝내야 돼요. 그거 외우기 시작하면요 코피 나요. 그럼 안 됩니다. PD 재미있는 분 문지현 씨가 재밌다고 하시네. 문지현 씨가 그 문지현 씨인가? 네, 또 질문 있나요? 그리고 그 4번에서 그 요약하는 거는 영어로 요약하는 건가요? 그렇죠, 영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4번 요약은 영어로 요약이 한글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군요. 문지현 씨 반갑습니다. 네, 다 됐나요? 그럼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끝난 대로 가가지고 바로 이 필사 시작해. 1번 방식보다 2, 3번 방식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 1번 방식보다 2, 3번 방식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1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김하영 씨는 안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지만 김하영 씨 입시반이잖아. 그죠? S하고 M호는 지금 이거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반 분들 중에서도 글의 난이도에 따라서 매우 어렵거나 문장 구조가 길면요 받아쓰기는 지금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S하고 M호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린 거예요. 네, 됐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고 바로 끝나고 필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